자, 지난 시간에 어, 포토그래머 트리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번에 사용해 볼 프로그램은 픽스보디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스보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픽스보디라는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미지에서 측정해서, 자, 이런 분야에 사용이 된다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측량, 건설, 농업, 텔레콤, 점검이나 어떤 채광, 안전 분야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3D 매퍼, 엔진, 필드, 3D 매틱 등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측량 도구들도 따로 있고요. 캐치나 어떤 스캔 도구, 이런 부분들도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픽스보디 매퍼를 사용을 할 텐데요. 픽스보디 매퍼는 전문 드론 매핑을 위한 사진 측량 소프트웨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나 드론으로 RGB, 열 또는 다중 스펙트럼 이미지를 캡처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3D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동 포인트 클라우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가 우리가 얘기하는 스캔 데이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픽스보디 같은 경우는 RGB 카메라로 찍은 RGB 이미지, 드론 이미지, 다중 스펙트럼 열 화상,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3D로 표현해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료 체험 한번 눌러볼게요. 무료 체험 눌러보게 되면 어떤 산업에서 일하는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측량 및 매핑. 그러면 픽스보디 매퍼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측량 및 매핑이 활용되는 도구 중에 픽스보디 매퍼, 픽스보디 매퍼의 15일 평가판을 시작해서, 자,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밑에 다운로드 그 바가 나오면서 설치되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다운로드 이 기록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그거 활성화 시켜서 설치 마법사 해서 다음 눌러가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설치해 주신 다음에 픽스보디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픽스보디 매퍼에 실행이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새 프로젝트 눌러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이름, 임의로,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이미지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미지를 대략적으로 제가 이런 이미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해서 다음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자, 1번, 2번에는 체크가 되어 있고 3번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자, 3번 같은 경우, 자, 이 부분 DSM 및 오소 모자이크라고 나와 있죠. 인덱스까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여기서 우리가 이 3번까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무료 체험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하느냐?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설치하신 이후에 제가 실행시켜서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다시 프로그램 들어가서 로그아웃 시키고 다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게 설치 처음 했을 때 로그인 하라고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회원 가입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무료 체험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어떤 라이센스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디스커버리 모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버전이 아닙니다. 이용 가능 라이센스 자, 저는 14일이 남아있는데 이용 가능 라이센스 무료 체험 15일 버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이제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1, 2, 3번 기능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 그런 버전으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자, 우리가 로그인 할 때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15일 무료 버전을 하시게 되면 15일간 무료 버전 사용이 가능하시고 픽스4D에서 활용하는 그 세 가지 기능 모두 활용이 가능한 버전으로 15일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할 텐데 실습 같은 경우에도 15일 버전 무료 버전 다운로드 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버전으로 실습을 하시게 되더라도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니까 15일 무료 버전 사용하셔도 강의 진행에 크게 무리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픽스버디 매퍼의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이미지들 자, 이런 것들 불러와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실행을 해서 우리가 이 기초 처리, 초기 처리, 포인트 클라우드 및 메시까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 버튼 눌러주시면 매핑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진 몇 장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품질로 작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발의 어떤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 클라우드 눌러 보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누르면 자, 여기 지금 이 보이는 이 점 하나하나가 우리가 설정했던 사진 설정의 그 RGB 값이고 좌표 값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신발 모양, 약간의 신발 모양은 나타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게 신발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약간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은 그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 측량해서 자, 자동으로 모델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경우 사진 양이 부족하거나 사진 촬영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과정 같은 경우에 3D 텍스처 메쉬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3D 텍스처 메쉬를 생성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3D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3D 메쉬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3D 메쉬로 3D 오브젝트로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지금 잘못 찍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 신발 앞부분만 표현이 되고 뒷부분은 표현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실제 지금 이 모델도 표현이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맞습니다. 실패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 클라우드 및 메시까지 하고서 저장한 3번 클릭해 주셔야 이 출력
아키텍처 메시 생성까지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작업을 했을 때 포인트 클라우드 레이어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체크해 주셔야 이런 식으로 약간 잘 나왔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어떻게 찍혔는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끄게 되면 다시 사라지죠.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옆에 있는 기능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간단한 모델 제작 그리고 간단한 공간 구성 정도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실습 예제를 활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후에 또 작업을 실습 작업, 실제 촬영부터 3D로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포트폴리오 제작하는 과정까지 실습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까지 설명드렸던 대략적인 이런 내용들 한번 실습 진행해보면서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얼리티 캡처의 무료 데이터 세트, 자, 이 무료 데이터 셋을 먼저 예제로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자,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맨 처음 작은 오두막 다운로드. 자, 밑에 이렇게 다운로드 시간이 나오는데 길게 걸리시는 분들은 컴퓨터 사양이나 어떤 용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되는 동안 우리가 진행할 다른 어떤 데이터 소스들도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자, 이것도 다운로드 눌러주고요. 진저브레드, 자, 이것도 다운로드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그루터기도 하나 다운로드 받아 볼까요? 다운로드. 자, 이 정도만 해서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예제를 먼저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또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까지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운로드 진행이 되는 동안 보시면 13.7기가 정도 되고 3.1기가 네, 이 진저만 다운이 되는데 지금 325메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5기가가 적어도 5기가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좀 천천히 다운로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는 동안 다른 설명 추가로 좀 진행해 보고 그 다음에 실습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를 진행하실 때에 설정하셨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 Hi everyone, it's Jakub Blanco for Cap. 자, 지금 제가 작은 오두막 이 데이터 셋에 튜토리얼을 따라하고 모델 처리하려면 여기를 보십시오 라는 이
문구를 클릭을 했고 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영상 하나 시청하고 자, 다음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시청해 보겠습니다. capturing reality. And in this tutorial, I want to talk about masks. I want to go over the process of how to generate masks and how you can use them in reality capture. Masks are used to ignore certain parts of your photos, and they can be particularly useful when you are scanning small objects from multiple sides and you want to ignore the background. And this use case is exactly what I will discuss me to just, of course, and I want it, and you want to ignore the background. And this use case is exactly what I will describe in this 지금 tutorial. 같은 경우는 I decided to 리얼리티 scan this miniature cottage, 리얼리티 and I 캡처 wanted to capture it from all 사이트에서 sides, even from the bottom 다운로드 part, 받은 as you can see in this next image. 리얼리티 캡처에서 Of 다운로드 course, 받은 there are other ways 데이터셋이 how to do this. 이렇게 I could attach 어떻게 a cord to the 제작되는지에 top of 대한 the 강의 object 내용이기 때문에 and let it hang so the 우리가 bottom part would be 픽스보디로 accessible. 실험을 할 Or 때도 I could attach it in other 픽스보디로 ways, 실습을 할 but 때에도 it was much 그리고 easier for me to just put it on a table and take a loop of photos. 리얼리티 After that, flip 캡처에서 it to 실습을 할 another side 때에도 and make another 동일하게 loop of photos, and so on. 같은 In total, 소스 I made 7 loops 이미지로 of 작업 photos to 진행을 할 capture 수가 the 있기 miniature 때문에 from all possible angles. 설명은 When I put all of the photos in reality 동일하다고 capture 생각을 해주시면 and 됩니다. align them, 픽스보디와 I would get this 마찬가지로 huge mess of type points.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 이 카메라를 구성을 해서 이 카메라가 찍은 이미지들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죠. 아까 제가 처음에 픽스보디에서 보여드렸던 그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작업이 됐을 때 메쉬가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미지의 개수, 그 데이터의 개수가 적어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Let's use masks. Here is a mask. You can see that it's black and white should be used in the calculation and what part should be ignored. And as of this moment, Reality Cap notice these jagged edges. And the reason for these jagged edges is that the mask was generated. Each loop I created a preview mesh from the sparse point cloud. I 이런 used the 식으로 lasso tool to 촬영된 select 데이터가 이렇게 unwanted parts of the mesh. So in this case, the table. And 모델로 I filtered 나타나는 the 것을 selection to 확인을 할 get 수 rid of the 있는데요. result. So you can see 픽스보디도 that it is 동일합니다. no longer 자, a 사용 mess of type points, but 인터페이스만 it 약간 resembles the actual 약간씩 miniature. 다르고 And from here, I just set up the 같은 reconstruction 기능을 하는 region, 그런 프로그램이기 reconstructed the 때문에 자, mesh, 이런 and 식으로 textured it. And that is all there is 동일하게 to it, 표현이 really. 됩니다. Just a side note, you can also create your own masks in other software. And you can also apply them in Reality Capture by using the correct naming window right here. And my images folder is containing the 7 loops around the object. So let's first check the first loop. And I just put the object on the table and I started to take photos like this. Once I finished the first loop, I just flipped the object over to another side, and again I started to take photos like this in a loop. And I continued this process until I captured the miniature from all possible angles. And in the introduction, I mentioned that I processed these loops separately, so that's what I'm going to do now. So I will just select the first folder and drag it, drop it into the user interface. So now I can minimize this. So now let's click on the record. And to do that, I have to specify the I will men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photos from all of the processing. 자, 이건 리얼리티 캡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튜토리얼이고요. So I will 우리가 just 리얼리티 use, 캡처도 한번 사용을 number 해보고 one,
And this second component, I will rename it to number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go to the 하겠습니다. left and use the filter. I finished the 구조는 mask export 동일합니다. for all of the 7 loops. 사진 이미지를 But 사용을 before we move 했고요. on, I would like to 이런 go back 식으로 and 3D talk 오브젝트를 about the 만들어낼 수 naming 있는 그런 convention.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In this tutorial, I was renaming it.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셋으로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대로 실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다운로드가 다 된 이 파일들을 가지고 먼저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리 스탬프 집 먼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게 되면 엄청난 양의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고화질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장 찍혀 있는 사진들이네요. 자, 이 사진들을 픽스보디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자,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열어서 트리 스탬프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미지 추가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미리 옮겨두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으로 옮겨둘게요. 잠시. 자, 바탕화면에서 아직 zip 파일이 풀리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자, 압축을 먼저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 이미지 추가하기. 트리 스탬프 사진이 있네요. 자, 모든 사진 불러오기 해서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자, 좌표계와 지리 위치 및 방향 카메라 모델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V 표시 들어오고 노란색 경고 메시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록색은 당연히 가능하다, 잘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노란색 마크는 경고 메시지인데
지리 정보, 지리 위치 및 방향을 읽기 때문에 위치가 한 군데 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 이 지리 위치 정확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런 데이터를 지워서 설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도 다음 3D 모델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빠른 옵션, 고급 옵션, 그리고 표준 옵션이 있는데 우리는 표준 옵션에서 3D 모델과 3D 맵 제작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맵과 모델 3D 모델의 경우에는 오버래핑 이미지에 설정해서 3D 모델을 생성, 출력 품질 신뢰도 높은 편, 그 처리 속도는 한 중간 정도, 중간에 약간 못 미치네요. 자, 생성된 출력 값은 이렇게 예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쏘 모자이크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메쉬가 형성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는 3D 모델, 포인트 클라우드, 3D 메쉬, 포인트 클라우드, 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처리 시작하기 눌러주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자동 실행이 되고요. 우리는 이걸 체크 해제하고 완료 누른 후에 자 여기서 3번 DSM 오쏘 모자이크 인덱스 체크해주고 시작 눌러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사진 데이터가 제가 잘못 찍었던 사진 데이터들 넣었을 때와 비교해서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의 양을 대량으로 해서 처리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양이 워낙 많아서 아직 이렇게 하나씩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자, 들어가서 어떤 사진들이었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 셋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나무 그루터기였죠. 나무 그루터기였고 400개의 이미지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화, 필터링 및 기타 리얼리티 캡처 도구를 시도하기 좋은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장 가벼운 모델 먼저 테스트를 해볼 걸 그랬나요? 자, 이 모델은 158개 이미지로 생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망치 같은 경우도 가벼운 모델이 되겠고요.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이미지들을 많이 촬영을 했네요. 자, 여기서부터 전체 열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미지가 한꺼번에 열리네요. 사진이 너무 많이 잘못 켜져서, 자, 다 끄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이 정도로 이렇게 확대를 해도 고퀄리티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촬영을 실제로 할 때에도 요즘 핸드폰 그 카메라들이 굉장히 좋아서 화질 문제에서는 뭐 1억 화소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건 그 정도 되지 않는데 한 요 정도 이렇게 구현하는 것까지는 요즘 핸드폰 보통 쓰시는 것들로는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에도 실제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전문가용 카메라는 따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 강의를 잠깐 멈추고 다 되고 나서 결과 확인할 때 바로 또 다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계속 기다렸더니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 보면서 약간 프로그램 이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움직일 때에는 좌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고정점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 양옆 좌우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휠 앞으로 뒤로 움직여 주시면 기존 3D 툴과 비슷하죠. 자,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여기서 우클릭하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해도 자,
휠이랑 똑같은 기능을 하죠. 이렇게 휠로 하는 거, 우클릭으로 하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개 다 같이 누르면 이 동그란 구가 나오면서 자, 이렇게 회전, 고정점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돌려서 휠 돌리고 올려서 휠 돌리고 확대 내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를 체크해 둔 상태이고요. 자, 체크 해제해 보면 자, 이건 거의 다 제작이 돼서 클라우드 누르지 않아도 눌러도 이렇게 모양이 잘 뜨는 것 같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점들이 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과정 눌러서 텍스처 메쉬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기능까지가 이 3번 기능까지 활성화되면 자, 3D 텍스처 메쉬를 생성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기 같은 경우에는 툴바 보기 표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맵 보기 왼쪽에 있는 바들 옵션들이 나와 있네요. 자, 이 처리 중이라는 그 아이콘이 있는데, 처리 중을 누르게 되면 아이콘이 사라지고, 자, 다시 처리 중을 누르게 되면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이렇게 시작을 누를 수 있는 이 옵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는 1번과 2번을 체크해서 진행을 했던 경우에는 체크 해제 후에 3번을 눌러서 진행을 하면 또 3번만 진행이 되고, 1번, 2번, 3번 모두 체크해서 진행하면 모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체크 해제 된 거 확인하고서 여기서 시작을 눌렀는데, 거기서 자동으로 시작하는 거 눌러서 바로 다음 넘어가 주시면 바로 자동으로 이게 실행이 되고요. 혹시나 이게 없어서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처리 중 눌러서 자, 작업 중인 결과물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리얼리티 캡처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도 자, 사진이 많으니까 이해가 좀 쉽죠. 자, 이렇게 샘플을 이용하는 이유가 약간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이게 400장이었죠, 400장. 네.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이 포인트 하나하나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선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선 눌렀더니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 생성이 됐죠. 자, 이 포인트 하나가 어떤 지점을 찍고 있는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선 속성에 보시면 계산된 위치 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임의로 좌표를 계산해서 나왔던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선 꺼주시고, 자, 타입 포인트는 뭘까요? 자, 타입 포인트가 이 포인트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네요. 자, 타입 포인트, 카메라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이렇게 메쉬만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형성된 데이터를 우리가 이런 시간에 진행을 했었죠. 전전 시간에 진행을 했었던 포인트 클라우드 메쉬 이 스캔 데이터가 됩니다. 스캔 데이터. 이 스캔 데이터를 우리가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동으로 추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이 스캔 데이터를 실제 어떤 베이스 메시와 리토폴로지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전년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그 프로젝트의 그 신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도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로 제작이 돼서 우리가 메시 리토폴로지를 통해서 정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스캔 데이터는 최초의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되겠고요. 우리가 제작했던 데이터는 정제된 그 이후의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카메라 켜보겠습니다. 칼리브레이트 카메라가 뭔지, 언칼리브레이트 카메라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언칼리브레이트 카메라는 움직여도 아무 이상이 없고, 칼리브레이트 카메라가 이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요거 이론적인 설명 잠깐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진행된 다음에 또 데이터 보면서 다음 실습도 같이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 칼리브레이트 카메라, 언칼리브레이트 카메라 있었는데, 이 칼리브레이트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상태에 따라서 구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확하게 측정되고 조정된 그 내부의 그 내부와 외부 포함해서 매개 변수들이 정확히 측정되고 조정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카메라가 칼리브레이트 카메라가 되겠고요. 언칼리브레이트 카메라는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의 카메라를 얘기를 한다고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움직임이나 객체의 움직임, 뭐 카메라의 움직임, 뭐 객체의 움직임, 뭐 상대적인 거리 등을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한 크기나 절대적인 거리를 추정하는 데는 좀 제한적인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칼리브레이트 카메라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보다 정확하고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카메라인 반면에 언칼리브레이트 카메라는 이런 과정이 없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고 상대적인 변화를 파악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초록색 체크 표시 3개 있었을 때 초록색 체크 표시가 뭐 지형적인 정보 뭐 이런 정보들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임의 값으로 대체되면서 여기서 상대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카메라가 같이 켜져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대략적인 속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처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거 처리 다 되고 다음 시간에 다 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실습을 또 진행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